여러분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영화 속에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프리티 우먼의 미팅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바로 여기도 그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 링컨 컨티넨탈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 여행, 그리고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대구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영화에서 말론 블란도는 주인공 비토 역을 맡아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뒤로 보는 이 장면은 영화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씬인데요. 주인공 소닉을 타고 있던 이 차가 바로 링컨 컨티넨탈 1세대입니다. 에드 쉘포드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에드 쉘포드가 회장이었던 1939년 포드사에서는 링컨 컨티넨탈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사실 에드 쉘포드는 프랑스 여행에서 본 유럽 자동차들처럼 아주 우아한 디자인을 갖고 있던 그런 자가용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석 디자이너였던 그레고리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휴가를 타고 다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차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디자인은 반드시 유럽풍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레고리는 즉시 초안을 스케치하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낮고 아름다운 차체에 유럽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는 뒤태. 지금 저 트렁크 부분에 양날의 타이어 모양이 바로 디자인의 핵심이었습니다. 완성된 차를 타고 포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플로리다의 거리를 달립니다. 그 차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런 차를 갖고 싶다. 라고 이 차를 처음 본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냈고요. 결국 에드 쉘포드는 컨티넨탈을 한정 생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드와 그레고리는 정식으로 세상에 컨티넨탈을 데뷔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티넨탈은 세상에 데뷔하자마자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리타 헤이워드, 에롤 플레인 같은 유명 스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디자이너들의 사랑도 한몫을 받았는데요. 코카콜라 병을 디자인한 레이먼드 루이와 건축계의 거장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본인의 개성을 살려 개조한 컨티넨탈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도록 에드 쉘포드의 아들 빌 포드는 컨티넨탈 부서를 따로 만들 만큼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파리에서 2세대 컨티넨탈이 공개됩니다. 그때 가격이 무려 1만 달러였다고 하네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컨티넨탈을 손에 넣은 행운의 주인공들 중에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배우에겐 언제나 최고의 배우가 따르는 법이죠.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작품 자이언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자이언트에 출연하게 된 테일러를 위해 영화사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그녀의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동자를 닮은 블루 컨티넨탈이었습니다. 영화 자이언트의 제작사였던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위해 특별 줌을 생산한 컨티넨탈이었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또 블루 컨티넨탈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네요. 자, 락클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도 플로리다 콘서트로 바꾼 와중에 컨티넨탈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의 딜러들은 엘비스가 타는 멋진 차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엘비스도 그 라디오 광고를 듣고 아이처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컨티넨탈의 열성 팬이었던 거죠. 그레이스 켈리와 프랭크 시나트라가 출연한 영화 삼교사회에서도 2세대 컨티넨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컨티넨탈은 성공한 미국인의 상징, 아메리칸 드림의 가치였는데요. 3세대 컨티넨탈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다양해집니다. 그동안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완성하던 제조 방식에서 각 부분의 유닛의 제조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도 투도어 하드탑, 그리고 컨버터블, 포도어 세단, 하드탑, 타운카, 리무진 등 여러 가지 버전이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엘비스가 군복을 입고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슈퍼스타의 명성을 내려놓고 미군에 입대해서 프리랜서 앞에서 찍은 유명한 사진이죠. 그 순간에도 컨티넨탈이 함께했습니다. 자, 세대 교체를 선언한 4세대 컨티넨탈은 심플함의 미학을 선보였습니다. 1961년에 출시됐지만 SF 영화인 매트릭스 인타임에서도 아주 세련된 비주얼로 영화를 더 빛내기도 했었죠. 그만큼 컨티넨탈은 세대를 초월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컨티넨탈의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중에서는 특히 뒷문이 반대로 열리는 저 수어사이드 도어, 링컨 컨티넨탈의 우아함을 더해주는 것 같네요. 케네디 대통령이 타고 있는 이 차가 바로 4세대 컨티넨탈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던 4세대 컨티넨탈은 금기리에 궤도돼서 WS-100X라고 불리며 의전용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국민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케네디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우아한 화이트 컬러의 컨티넨탈을 즐겨 이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컨티넨탈은 어느덧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을 넘어서 아메리칸 클래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티넨탈은 무려 15년 동안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의전을 맡으며 정말 수많은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5세대 컨티넨탈도 역시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의전을 맡았는데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 여러 한정판이 출시돼서 수집가를 유혹합니다. 골든 애니버서리 타운카. 이 차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금색, 차 키도 금색이었습니다. 지방시 까르띠에, 빌브라스, 에밀리오 푸치가 참여한 디자이너 에디션은 물론이고요. 윌리엄스 펀 에디션, 컨티넨탈 카멘터 시리즈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페어타이어 모양의 트렁크를 아직도 만나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오일 쇼크 럭셔리카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컨티넨탈도 6세대와 7세대에 거쳐 연비를 높이고 무게를 줄여서 실속을 더 키웠습니다. 8세대 컨티넨탈의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돋보였습니다. 링컨 브랜드 최초로 어댑티브 서스펜션 기술이 도입됐고요.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 등으로 안정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40년간 고수해온 뒷바퀴 굴림도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컨티넨탈은 1995년 출시된 9세대를 마지막으로 2003년에 단종을 발표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의 흐름을 다스린 수많은 명사와 문화를 선도했던 이 링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라는 찬사를 받았던 링컨 컨티넨탈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3년이 흐른 지난해 여름, 뉴욕 모터쇼에서 10세대 컨티넨탈이 깜짝 공개됐습니다. 컨티넨탈이 갖고 있던 전통 디자인의 오리지널 요소를 재해석하고 거기에 혁신을 더입힌 그야말로 브랜드의 변화를 이끈 기함의 귀함이었죠. 새로운 이름은 말 그대로 All New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링컨 컨티넨탈이 처음 만들어진 건 에드 쉘포드,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였습니다. All New 링컨 컨티넨탈 역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편안한 휴가처럼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자동차처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티넨탈이 추구하는 화이어 럭셔리, 오염 속에 숨겨진 기쁨, 진중함 속의 열정입니다. 작은 행복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건 곧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링컨은 여러분의 인생이 치열한
구맥스에 있는 딱 한 사람만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돌아온 올 뉴 링컨 컨텐트.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컨티넨탈의 아버지 에드쉘 푸드라면 이 차를 타고 2017년 휴가를 떠나시겠습니까?